찐꼬 꿀캠핑. 향긋한 모닝커피. 어머, 안녕하세요. 찐꼬입니다. 여러분, 제 꿈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차박. 차박을 위한 차. 차박을 하기 위해 차를 샀다. 과연 제가 어떤 차를 샀을지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짠! 저희가 고민했던 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는 저희의 조건, 저희가 쓰려는 용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고른 차인 거고, 고르지 않은 차는 그냥 저희랑 맞지 않을 뿐이지 그 차 자체는 사실 정말 좋은 차들을 두고 고민을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차들은 이제 다들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약간 뭔가 물건을 고를 때 디자인 그런 짜임새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박건은요? 저는 약간 소위 말해서 좀 가성비충? 그래서 좀 가성비를 좀 좋아합니다. 차박용 차를 고르면서 딱 생각해놨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차박을 위한 차. 저희가 세단이 2대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저희 출퇴근용 차였는데 둘 다 세단이다 보니까 좀 용도가 겹치잖아요. 차박을 하기도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 차를 이제 처분을 하고 이제 차박용 차를 사자. 두 번째는 평탄화입니다. 2열 좌석을 눕히거나 막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평탄화가 제대로 되는지. 세 번째는 뭐죠? 그렇게 평탄화했을 때 자식 생활이 가능한 점. 트렁크를 이제 평탄화를 해놓고 앉았을 때 이 머리가 닿는지 안 닿는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둘 다 좀 아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거든. 키가 좀 작아서 평탄화가 되는 좋은 차 중에서 여기가 은근히 낮아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차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향하는 부분이 약간 스트레스 차박도 하고 막 그러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면서 남들은 굳이 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저희는 가솔린 차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솔린이 경유차보다 좀 관리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 고민을 몇 달 했지? 엄청 오래 했어요. 2주? 2주 했나? 네. 일단 그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많은 이런 고민을 품고 살아오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이제 찾아보고 막 가서 보고 막 이랬던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차가 후보군이 딱 5개가 있었습니다. 4가지 조건에 맞는 차가 5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디스커버리 4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이거는 진짜 뭐 차박을 위한 차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 안에 공간 활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네모나게 돼 있으니까 뭐 죽는 공간도 많이 없고 평탄화도 진짜 잘 되거든요. 이 차는 또 그리고 양옆에 있는 그 수납함 같은 게 이제 컵홀더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따로 뭘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트렁크가 위가 열리고 아래가 열리기 때문에 아래가 열리면 이제 트렁크 길이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디포로 이제 다니고 계시고, 이 디포는 시내 주행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오프로드도 가능하고 온로드도 가능하고. 제가 본 장점은 그냥 간지 정도.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 장고장이 많다는 거. 카페랑 이런 데도 다 저희가 가입해서 막 뒤졌거든요. 근데 장고장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차주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너무 뽑기 운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장고장이 많은데 ABS도 조금 우스갯소리로 디스커버리는 2대를 뽑아야 된다. 아, 그래요? 한 대는 고장나면 센터에 보낼 차, 한 대는 이제 센터에 가 있는 동안 내가 타고 다닐 차. 이게 2대를 뽑아야 된다는 말이 많이 그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가의 차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무엇보다 조금 그랬던 게, 저희가 가솔린 차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네, 디젤이 너무 많아요. 일단 D4 자체는 거의 다 디젤이고, 가솔린이 있긴 한데 한 1000대에 한 대꼴? 근데 D3에는 많거든요? 박건이 너무 연식이 오래된 차, 주행거리가 너무 길다고 유력했어가지고 제가 이름도 지어놨었어요, 마음속으로. 포둥이라고. 2번째 차,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아주 좋죠. 너무 유명한 이제 패밀리카고, 차박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워낙 공간 활용도 이제 널찍널찍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게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은 2열이 아예 평탄화가 돼요. 완전 평탄. 네, 7인승인 경우에 9인승 말고 2열 레일을 약간만 튜닝하면, 튜닝하는 것도 많이 비싸지 않더라. 한 15만 원?
앞으로 살짝만 조금 더 앞으로 가게 이제 튜닝을 해놓으면 뒷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고 뭐 AS 같은 거 받기도 너무 좋고 그치. 네 관련 이제 호환되는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타기 정말 좋다. 차박하기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차. 신형 카니발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러 갔거든요. 디자인도 이번에 그 전 올류나 더뉴보다 더 멋있게 뽑은 것 같은. 근데 안에 타보니까 정말 그 편리하게 잘 돼 있고 이게 너무 그냥 신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깜짝 놀랐던 게 무슨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막 슥 완전 열려요. 신식이더라고요. 무슨 광활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차가. 완전 전자식에다가 네. 엄청 최신식 같은. 차가 그런 얘기 어서 오십시오. 어. 오셨습니까? 와 여기는 그냥 무슨 배다. 엄청 편안하게 크다. 모시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차가 딱 앉아서 너무 편하고 막 그 시트도 막 베이지색 막 이런 거에 완전 고급스러워. 깔끔하고 안에가 막 무슨 리무진 탄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까 말했다시피 패밀리카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약간 아빠차 느낌? 착한 모범생 같은 이미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 그래서 맞아. 뭔가 좀 심심한? 그건 어쨌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취향이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는 너무 좋은데 운전석에서 딱 뒤를 보니까 좌석이 너무 많고 우리는 이제 둘밖에 없는데 맞아. 그때야 순구 맞아. 이 좌석에 계속 누굴 앉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딩크라다 보니까 너무 뭐 약간 그 뭐지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처럼 뒤에 누군가를 싣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게 신형이 정말 좋거든요. 평타다가 제대로 안 돼요. 조금 단차가 있더라고요. 네. 올뉴랑 더뉴는 진짜 완전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편하게. 근데 얘는 다른 거 뭐 위에 깔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튜닝 같은 걸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런 부분이 카니발로 차박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았는데 기아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가디언 캠핑 붐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또 사륜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름입니다. 좀 노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좀 험난한 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니발은 사륜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 차. 기아의 레이입니다. 기아차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약간 솔캠 차박하실 때 레이를 정말 많이 쓰시고 또 좋아. 2명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레이가 뭐 이렇게 앉아리가 깍두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간 활용이 참 좋고 이것도 이거 자체가 캠핑카처럼 튜닝해서 나온 그런 그치. 로디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 진짜 살 뻔했거든요. 완전 살 뻔했어요. 다음날 막 너무 가자고. 딱 빠져가지고 와 진짜 편하다. 이거는 뭐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해서 타고 다니면 그치.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도 귀엽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차잖아요. 경차니까 뭐 혜택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뭐 통행료, 뭐 주차료 할인되는 것도 많고 보험료도 적고 유지비가 그래도 엄청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추구했던 그 미니멀 거기에 딱 들어맞는 차다. 왜냐 더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그렇지. 이 강제 미니멀을 하기에 딱 좋은 차다. 유지비도 미니멀이다. 그치. 저희가 또 찾다 보니까 이제 맞닥뜨리는 아쉬운 점 뭐죠? 단점도 얘기해야지. 단점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작다. 물론 지금 넓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또 승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누웠을 때 저 너무 좁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뒷좌석만 이렇게 눕히면 되는데 레이는 앞좌석까지 이렇게 눕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진고 눕고 가운데 승구까지 있으면은 승구가 너무 불편할 것 같은 승구가 거예요. 상당히 큽니다. 약간 생각보다 커요. 승구가 저희 한 반만 해요, 승구가. 승구 짐도 많아. 이 레이가 제가 알기로는 신형 그 일반 깡통 기준으로 무옵션으로 해서 한 1,2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캠핑카 용도로 나온 차가 있어요. 뭐 롯땡 같은 거. 그거는 풀옵션이 한 2,400인가 그래요. 2,400이면은 그래도 전 살려고 했습니다. 2,400을 살려고 하는 걸 레이를. 다른 차들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 캠핑에 최적화된 옵션을 막 넣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2,400 주고 레이를 살 거면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지 않나. 네 번째, 네 번째. 랭글러입니다. 지프 랭글러. 말만 들어도 사실 랭글러가 제 드림카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지나가다가 막 랭글러 지나가면 랭글러다 막 이러면서 막 눈을 못 떼고 지프 랭글러는 또 오프로드의 완전 강자이기도 하고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지 캠핑 같은 거 가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쉬운 아쉬우죠.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저희가 이 카페 이런 데 가입해서 보니까
비가 샌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차가 비가 새. 무슨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몇천만 원짜리가 어. 차가 비가 샌대요. 유튜브도 막 검색하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세차하는데 비 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카페에서 누가 이제 비가 샌다, 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축하합니다 정품을 뽑으셨네요. 약간 이런다고 편의 기능도 다른 건 당연히 있는 건데 막 없고 루비콘이 열선이 없어요. 열선이. 맞아. 요새 나오는 차인데 열선이 없어 그 가격에. 그리고 지프 AS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이 많아서 몇 번을 보내도 계속 그게 안 고쳐진대요. 특히 비 새고 이러는 거는 연비가 또 안 좋고. 연비가 앞서 말씀드렸던 차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복합 연비가 한 6 정도 됐나? 뭐 5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심지어 4 나온다는 소리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도로에 막 되게 안 기름을 좋다. 뿌리고 다니는 거죠. 기름을 뭐 질질 흘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고 나 간다 이러면서 뿌리고 다니는 거죠. 평탄화가 일자로 딱 안 됩니다. 맞아. 약간 살짝 앞부분 머리 헤드레스트 있는 그 뒷좌석에 있는 부분이 살짝 올라와요.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작업을 해야 돼. 네. 승차가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고 무슨 뭐 고속도로 가면은 풍절음이 또 그렇게 들린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온로드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싶더라고요 이건. 마지막 차, 5번째 차 바로 현대 갤로퍼입니다.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이었고 사실 이 차도 제가 사고 싶어서 막 알아봤던 차고 되게 멋있는 저희 아빠 세대 분들이 그치. 타고 다니던 최고의 차. 그치. 이게 약간 랭글러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오프로드. 그 생긴 것도 그렇고 올드카, 레트로한 느낌. 내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오래 했다 보니까 500만 원에서부터 막 비싸면 800만 원? 튜닝된 거. 튜닝된 게. 잘 꾸민 거. 네.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강가 이런 데도 막 물 있는 데를 막 바퀴로 팍 이렇게 가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다 보니까 되게 튼튼하고 잘 만들었다고. 갤러퍼가 더 좋은 점이 이게 현대차잖아요. 그래서 AS가 됩니다. 이게 해외 올드카 같은 경우는 특히 부품 같은 거 구하는 게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갤러퍼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주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 만한 약점들. 일단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서 90년대 차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잘 굴러갈까? 뭐 가다가 쓸까? 가다가 멈추면은 특히나 저희 캠핑장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 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멈추면 진짜 어떡하나. 그런 안전이랑 좀 직결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무슨 맥가이버라면은 중간에 차 세우고 막 고칠 텐데 저는 반대를 했었죠. 그냥 기본 20만씩 막 탔던 차니까 제일 새 거가 거의 20만이고 디젤이 많아요. 디젤이 많아서 가솔린 찾기 어렵고 디젤도 또 되게 노후된 차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나 이제 뭐 국가적으로 폐차를 되게 권유하는 그런 차기 때문에 맞아. 네, 이게 DPF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장착한 차도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비싸요. 그걸 장착한 차는. 그게 아니면 뭐 LPG 이런 걸로 개조한 차량 같은 게 있는데 뭐 아무데나 가서 이제 뭐 연료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차값은 좀 저렴한 편이지만 이거 차 수리비, 유지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도 배보다 배꼽시다. 저는 근데 이 차 진짜 타보고 싶어갖고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예쁘기는 해. 한번 타보고 싶은 정말. 진짜 그런 차입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고민했던 차가 2개가 있었습니다. 좁혀지나요? 네. 하나는 카니발, 하나는 랭글러입니다. 랭글러. 박훈이 되게 카니발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어요. 무조건 카니발이지. 우리나라에서 카니발은 최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랭글러를 사야 된다. 저희는 이제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매 단지 일반 그 기아 모터스 같은데. K카 맞아. 직영점을 갔어요. 이제 저희가 다른 데도 많이 가봤는데 K카가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K카도 직영점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한 3군데 갔죠? 근데 거기마다 어디는 막 차가 야외에 막 있고 어디는 차가 맞아. 실내에 있고 어디는 막 계약금을 뭐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계약금을 걸면 진짜 계약까지 뭐 일주일 어디는 3일 안에 해야 되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외에 중고차 이게 늘어져 있는 데서는 웬만해선 사지 마십시오. 요새 미세먼지도 워낙 많고 막 비가 왔다가 막 해가 엄청 쬐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막간 팁이었고 K카는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물론 서가급 같은 건 뭐 따로 받겠지만 그치 그래서 자동차인데.
별로 그렇게 차를 팔고 싶은 열망이 많이 없으세요. 전혀 없더라고요. 놀랬어요. 약간 다른 딜러분들 만났을 때는 엄청 친절하고 그러셨는데 이쪽 케이카는 딱 열쇠 하나 주시고 보고 오세요. 끝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 저희가 막 자유롭게 막 보고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좋았어.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하고 정보를 알아보고 가야지 가서는 뭐 저희가 혼자 차 막 이렇게 뭐 눌러보고 한다고 뭘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전혀 그분들도 모르니까. 모든 차가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많이 알지 못하세요. 그 직원분마다 다르겠지만 카니발을 먼저 봤죠. 더 뉴 카니발 리무진, 그치, 9인승, 그렇지. 풀옵션, 풀옵션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가 카니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런 막 가슴이 뛰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 솔직히. 왜냐면 똑같은 차니까. 근데 이제 안에는 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막 불도 번쩍번쩍 나오고 엄청 문도 좋더라고. 막 그냥 열리고. 그랬었는데 약간 바꾸니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랭글러 사하라 블랙 모델 바꾸니 검은색을 좋아하거든요. 딱 갔는데 이 블랙 그 사하라를 보자마자 눈이 하트가 됐어. 그러면 골드 하트가 돼. 이 차가 내 차다. 막 열어보고 막 엄청 꼼꼼히 보는 거야 또. 그래서 마음에 드는구나 서로 생각했지. 차는 뭐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다. 그 많은 단점과 아쉬운 점들을 맞아. 제가 그냥 다 품겠다는 그 용기로 나 신형카니발 보러 갔어요. 너무 큰 거야. 그 더뉴 카니발보다 더 큰 느낌이. 더 뭔가 전자식도 많이 들어가고 딱 앉았을 때 그냥 이건 보트다.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새 차 막 냄새 확 나고 약간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뛰더라고. 내가 봤는데. 그 전에 이제 랭글러를 봤을 때보다는 가슴은 좀 안 뛰더라고요. 랭글러 갔을 때는 막 가슴 막 쪘어. 가슴이 약간 살짝 그냥 응? 약간 이랬지. 뭐지 이건? 사실 저희가 좀 나이 들어서 진짜 편한 거 편한 차를 찾고 싶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랭글러 사서 고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한 게 좀 컸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치. 예, 자기 기준에 맞게 정말 좋은 선택하시기를 그런 선택에 저희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요. 그럼요. 저희는- 결정은 자기가 하고 저희는- 책임도 자기가 지는 그럼. 겁니다. 저희 아주 큰 책임을 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조금 비싸긴 했어.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랭글러로 몇 번 차박 차크닉 다녀왔습니다. 또 평탄화도 했어요. 저희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너무 있었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평탄화도 했고 이 평탄화 꿀팁과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막 꾸민 것들 부대적으로 산 것들 네. 앞으로도 계속 살 것들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인사해. 그것도 알려주고. 아유, 멋있으시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아주 그냥 상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평수를 달리고 있는데도 약간 달그락거리는 느낌은 좀. 약간 좀 타이어가. 오늘 처음으로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한테 차상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아빠가 지푸는 왜 사냐, 그걸 왜 사냐고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사지 말라고 막 그러셨었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하군요. 보러 가시죠.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아빠의 반응은? 아직까지 이 차가 우리 차인지 모르는 아빠. 아버님. 아빠의 청바지. 그거 샀어? 차 샀다. 어때? 멋있어? 멋있지? 놀랬어? 왜 안 놀래? 오는 게 내 차 같았어? 친구도령 어떻게 생각해? 이 세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좋은 세팅이다. 빨리 밥 먹자. 사용 사장님이요.
두렵습니다. 얼마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